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방역 기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곧바로 보완하겠다. 최근 방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축구 교실 문 엽니다.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명 이하 영업 허용합니다. 노래 연습장 학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간의 산고를 끝내고 드디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한 법안을 두고 정의당은 살인방조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대표하는 경총에서도 유감스럽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 반대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반대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그런 자리가 국회의사당에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해서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미국의 거대한 수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주진우 라이브에서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도, 연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벌써 저는 참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온 것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요. 저는 음성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음성이었고 건강한데 어찌 저희 그 스튜디오에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자가격리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북극발 한파라고 하는데 북극보다 더 춥다는 얘기도 합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다들 무사하시죠? 폭설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간밤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눈 때문에 생긴 일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한 얘기도 좋고요. 퇴근길에 제가 아는 형님은 퇴근을 6시간 동안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6시쯤에 출발했는데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퇴근하시는 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노고 항상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폭설 때문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나보다 중요하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 생각한다. 탐사 보도 기자 외길 인생 20년. 주진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 흔들림 없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송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눈 때문에 뭐 고생하시지는 않으셨고요? 나 오늘 오는 길에 네. 차를 끌고 왔는데 네. 잠깐 좀 미끄러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네, 김지윤님께서 더러워진 눈 치우는 거 일이네요. 집 주변 쓸고 나니까 기분은 좋으네요. 집 앞을 직접 치우셨군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한방눈이라 예뻐 보인 눈 더러워지니까 참 그러네요. 주진우님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데 반갑습니다. 2067님 기다렸어요. 저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춤이 덩실덩실 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더 6118님 아따 푹 쉬고 오시니 목소리가 탄력 있습니다. 주 기자님. 아유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이준지님은 그간 최경영 기자님 엄청 응원은 열심히 했는데 게시판 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이제 다시 주디 파이팅. 네 제가 다 봤습니다. 이진주 씨 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야죠. 최경영 기자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부터 갈까요? 이제 1000명 아래로는 내려갔습니다. 네,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30명 늘어난 870명입니다.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정부는 일단 현 상황을 완만한 감소 국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확산세를 최대한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94명, 서울 292명, 인천 37명, 수도권이 623명입니다. 특히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관련 감염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차 확산을 어느 정도 이 그래프는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상황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요양병원 같은 집단시설, 집단 감염 큰 걱정입니다. 네, 지난 12월 말에 그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5명이나요? 네, 그런데 또다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병동 환자가 13명 추가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순창구는 비상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방역 범위를 넓혀서 어제부터 군민 2만 7천 명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이고, 저 지방에서도 코로나가 큰 걱정이네요. 내일부터는 아동, 학생 대상으로 하는 실내 체육시설 문을 연다고요?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같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고요. 이 같은 조치가 돌봄 기능에 한하는 거고요. 아동과 학생에 한해서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 교실,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스키장과 겨울 스포츠 업종 그리고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 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또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화날만 하네요, 업주들이. 네,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웃나라 일본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확진자가 6,000명대를 기록했다고요? 어제 처음으로 6,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6,001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로써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만 명이고요. 코로나19 사망자도 65명 늘어서 3,834명입니다. 그래서 긴급 사태를 선언한다고요? 오늘 오후 6시쯤 긴급 사태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4월에도 긴급 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이때 도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4월 17일 그때는 얼마나 됐어요? 206명이었습니다. 그래요? 현재 정부는 우선 한 달 정도를 긴급 사태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고요. 긴급 사태는 수도권인 도쿄도 그리고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발효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하고요. 대규모 행사 참가자 수를 수용 인원의 절반 또는 5,0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재택근무를 확대해서 출근하는 직원을 70%까지 줄이도록 기업을 독려했고 시민들에게는 오후 8시 이후 외출 자제가 공고됩니다. 지난해 약 한 달 반에 걸친 긴급 사태 선언으로 2분기 일본 국내 총 생산은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거든요. 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제한한 긴급 사태를 조치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3차 대확산을 잘 막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잘 막아야 된다는 거 일본 보면서 배웁니다. 북극발 한파라, 북극에서 지금 이 한파가 몰려오고 있나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영하 16.5도요?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웠습니다. 모스크바보다요? 네, 왜 칼바람이 내가 지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환영의 바람. 아니고요. 자, 모스크바보다도 북극보다도 추웠다고 합니다. 서울이요. 그런데요? 왜 네, 그래요? 체감온도 지금 여전히 영하 20도고요. 예. 이 같은 추위는 최근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차가운 냉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이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온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기상청은 면역력 저하와 한랭 질환 예방,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한파특보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57년 만에 제주도도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까? 서울에서도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고요. 내일은 어떻답니까?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더 서울 추워요? 아침 기온 영하 18도고요. 예. 네,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요. 바깥 출입할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춥습니다. 정인이 사건 정말 가슴 아픈데요. 이제 어른들이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말만 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네, 그 정인이 사건 지금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는 생애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안이 현재 40개 가량 발의됐습니다. 지금껏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발의만 많이 되고 왜 통과도 안 되고 안 바뀝니까? 네, 지금 그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해온 김혜연 변호사는 이렇게 제출된 법안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악화시킨다고요? 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런 형량 강화에만 집중을 하고 네. 또 2회 신고 시 의무적으로 즉각 분리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방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형량을 강화하더라도 실제로 가해자들이 세게 처벌되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그 기소 자체가 꺼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회 신고 즉시 분리 이런 기준 자체도 너무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런 그 공분이 일 때마다 법을 바꾸면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문들, 특별히 학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면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어렵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동 학대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회가 빨리 나섰으면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밥을 굶고 있고요. 풍찬 노숙하고 있죠.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이 법안 통과되는 건가요? 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27일 만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였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 지금
유족들도 반대하고 경총에서도 반대하고 정의당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과 유족들은 이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우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연간 산재 사망자 2,000명 중 약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다. 이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근간인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되는 점에서 이중 사각지대가 됐다 이렇게 네. 지적했습니다. 경영 책임자 범위 규정에서도 후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어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가 아니라 관리자, 하급자,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눈길과 빙판길로 인해 오늘 차를 두고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평소에 비해 정체가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무안 쪽으로 동광산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홍성부터 일로 사이로 눈길인 가운데 목포 방향 선운산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눈길 속에 처리 중이라 사고 지점 더욱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줄포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같은 서울 쪽 정체 구간은 매송부터 용담터널, 금천 일대에서 각각 밀려 지나가고요. 중부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처리 여파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미리 제2중부 고속도로를 선택해 이동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업하는데 왜 마스크 쓰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안 되냐 이러면서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일리가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코로나 확산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행이 이제 좀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소 원만하게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제 급한 불은 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겨울철이라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시기이고 예. 또 하나 그전에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감염들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8월 때처럼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기보다는 상당히 완만하게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제가 먼저 일본 상황 지금 살펴봤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폭발적인 확산세 엄청나더라고. 6,000명이 넘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함께 좀 인내해 주시고 동참했던 지난 한 4주간의 거리두기 노력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효과를 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선제 검사 같은 걸 좀 확대해서 저희가 익명 검사라든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좀 많이 하면서 감염 환자들을 쭉 많이 발굴해냈었는데 네. 그런 두 개의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아동 학생 대상으로 한 교습,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9명 이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저희가 1월 17일까지 그 수도권 2.5단계를 좀 연장하면서 돌봄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애로들을 반영해서 학원에 한해서는 예. 9명 이하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습을 학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했습니다. 예. 이제 그 조치를 하면서 학원적 성격이 있었던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학원들이 좀 같이 허용이 됐었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내 체육시설 전반에서 태권도 학원에만 그런 게 허용되는 거는 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네.
예를 들면 태권도 학원은 허용이 되는데 뭐 이 검도 학원은 허용이 안 된다든지 이 부분들이 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었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저희 측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 미만이어도 아동 학생 대상으로 한 학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성인은 아직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성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학원 등과 같이 저희가 집합 금지 조치를 취했던 수도권의 업종들이 지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운영을 못하심에 따라서 네.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이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예. 이 시기가 이제 1월 17일까지는 거의 6주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계속 집합 금지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고소들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타당한 부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다면은 어떤 방역 수칙 하에서 좀 운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할 건지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금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이런 방역 수칙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적어도 17일 이후에는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끔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일까지는 그 기준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이게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어떤 게 정할 것인가가 되게 좀 업종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자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설 명적단 인원을 좀 제한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곳 자체가 면적 기준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총 인원수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장의 의견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변인이 그러면 한 열흘 정도만 실내 체육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요가 뭐 그 개인적으로 PT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아주면 그 열흘 정도만 참아주면 그때 정도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협회들하고 지금 상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현장에서 어떤 방역 수칙들이 그 업종 특성에 맞게끔 적합한지를 상의를 드리고 있어서 네. 그걸 좀 함께 소통하면서 예.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논의가. 네. 저기 17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계속 갑니까? 그래 2주 정도 더 연장한 것으로 보는데 자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17일까지 저희가 수도권 2.5단계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유행의 확산이 정점을 지나면서 네.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 상황상 이 겨울철 요인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 저변이 상당히 많이 감염됐었던 문제들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속도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긴장이 다시 좀 이완돼 버리면 다시 이 부분들이 확산되는 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 좀 함께 협조를 요청드렸던 게 1월 17일까지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수도권 2.5단계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면서 이 2주간만 좀 총력을 다하면 이 감소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행이 축소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보다 일상들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좀 함께 요청드리면서 총력을 다해서 이 유행 축소를 최대화시켜 보려고 지금 애쓰는 중입니다. 2주간 총력을 다하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17일 즈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한다고 봐야 됩니까?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네. 단계 자체를 조정하게 될 건지 네. 단계에서의 내용들을 조정하게 될 건지 예. 다만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환자 감소세가 좀 더 가팔라진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게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업종의 분들에게 조금 더 일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4차 확산 우려되는데요. 4차 확산 옵니까? 집단 감염, 연쇄 발생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4차 확산 막기 위해서 좀 대비하고 있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가 3차 유행의 최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4차 유행을 대비하는 이슈보다는 3차 유행을 얼마나 빨리 좀 안정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안정화시켜서 상황을 관리하면 제가 2월 말 정도부터는 예방접종과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비롯한 여러 치료제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치료제와 예방접종이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방역 상황을 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 유행도 훨씬 좀 축소해서 관리할 수 있고 확산 속도도 많이 떨어질 거고 특히 치명률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유행, 지금 현재 유행을 최대한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이제 2월 말 3월까지의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 네. 상황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를 일단 잘 넘기고 그리고 2월 말 3월까지만 잘 버티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니까 그때까지 버티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이 단식한 지 27일 만인데요. 그런데 통과하려는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법안이 누더기가 아닌 걸레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의원실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원래 국회 그 본회의장 근처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예.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또 자료를 담은 그런 홍보물을 좀 배포를 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속 정의당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는 차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사실 가장 처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을 때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예.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예방 효과를 내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지금 원안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거든요. 네.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우선 그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있잖아요. 네. 작은 사업장. 예. 이 부분이 전체 적용 제외되었고요. 예.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3년간 3년 유예됐죠. 예. 네. 또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안전이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바지 사장을 둬서 꼬리 자르기가 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예. 또 경영 책임자가 져야 할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 단축,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사를 해라라는 이런 요구 금지,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 또 없어졌습니다. 이거 네. 원래는 산안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산안법보다 후퇴된 것이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야에서 그런데 합의를 했고 이런 그 합의안이 없는 법이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문제인데요. 예? 사실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네. 전체 1명에서 100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규모에 대비했을 때 69%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69%나 돼요?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들이고요. 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3년에 더해서
법 시행이 공포 1년 후부터이기 때문에 총 4년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매년 2,000명씩 죽어가는 가운데 4년씩이나 적용이 유예가 되면 네. 게다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를 해주게 되면 사업장 쪼개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만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두고 이 대기업도 반발했지만 중소상공인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목소리를 좀 반영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장을 제외한 것 같은데 제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사업장들을 제외하더라도 원청은 뭐 그대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좀 안전 조치를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예 적용해서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도 없고. 네, 지원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가 없으니까 지원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뭐 처벌도 없고 지원도 없고 또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의당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의당 뜻대로 뭐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만들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그 재개의 민원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좀 쟁점으로 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비중이 22.7%입니다. 네.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네. 너무 많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69%나 되는 비율을 제외를 해버리면 네. 사실상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60 계속해서 좀 재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가 끝났는데. 아직 그래도 전체 의결이 남아있고 또 본회의 통과 전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2849님께서 법을 만든다고 사고 없어지겠어요. 의식이 높아져야지. 정의당이 한 번에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 통과 이후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치료적 조치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거 뜻깊다고 계속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만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만 한 소리. 네. 네, 실효적, 지속적, 강구 뭐 이런 추상적 어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그 말 그대로 얼마나 추상적인 선언입니까? 정치인들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수단, 이렇게 예방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을 처벌해서 제외를 해버리면 지원도 해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경영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최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원도 해줄 수 없고 처벌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아무 쓸모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하나만 한 소리고 쓸모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중대재해법이? 아직 통과 전이기 때문에 재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현재보다는 훨씬 더 유예 기간을 줄이고 또 더 많은 사업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K님께서 실제로 하청업체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걸 빼고 법 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당 말이 다 맞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하청업체에서 사고는 다 나지 않습니까? 8888님도 꾸준하게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더 친화적이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은 기업들 입장 대변하고 챙겨주는데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결속력을 보여주다니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요. 네. 여야가 이 합의한 대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의당은 어찌 하시렵니까?
우선은 지금 유가족 분들께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네. 도대체 이제 뭐 천막에 자주 찾아오셨었어요.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청와대도 갔죠. 네. 그렇죠. 와서 이제 소통을 했다. 이제 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오고 있는 것들은 후퇴한 법안이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민의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는 끝까지 노동자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 아무도 의원이 안 계시잖아요. 네, 정의당에는 없죠. 네, 이럴 때마다 정말 갑갑한 심정인데요. 네. 저희 하루 동안 이제 법사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또 원내대표님 면담을 또 시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구한다는 말을 쓰게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27일 단식했는데요. 앞으로 단식 계속 이어집니까? 단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국회 안에 좀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너무 죄스럽고 좀 원통할 따름입니다. 네. 후속 입법이나 개정 작업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처음 제안했던 대로 계속해서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사업주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할 때에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은 지금은 이 법안 안에서 최대한 제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입법안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만으로 모든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아까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국민적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계속 애써 주십시오. 좀 안타깝네요. 얘기를 듣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통과되고 어느 정도 국면이 또 지나가면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기자증 가지고 저기 국회 들락날락한 삼성 간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네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나올 때는 네,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더 좀 나은 얘기, 좀 진전된 얘기를 했으면 좋을련만. 다음번엔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이태구님께서 사업자는 무엇이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반영한다면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좋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런 의견 주셨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중요합니다. 1393님, 주 기자님, 재해법 없는 것보다 낫다고요? 위안부 합의법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한나라당이 그랬어요. 한나라당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애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 참담하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아니, 단식하는 유가족도 참담하다고 하고 정의당도 참담하다고 하고 경총,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표하는 데서도 참담하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많은 재해로 많은 사망자,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죽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어야 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이 회사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그런데요, 경총의 이 입장에 대해서, 경총의 입장을 담은 기사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똑같이 그 어떤 문구에 다름도 없이. 기자님들, 왜 돈 있는 사람 편만 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세요? 순댓국 먹고 정말 서민적. 야, 윤석열 인기를 어쩌나. 아시아경제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원들과 순댓국을 먹은 영상이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얘기하면서 윤석열 인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기자님, 2019년 중앙지검장 시절 영상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단독 기사인 것처럼, 뭐 큰 기사인 것처럼 계속 씁니다. 조중동 너무 열심습니다. 역대급 리더라는 윤석열, 이번에는 비서 기사와 순댓국 먹방. 조선비지고요. 운전기사 순댓국 먹는 윤석열, 서민적 소탈한 일상.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는 윤석열, 유튜브 영상 화제. 조선일보 기사고요. 중앙일보도 또 화제라고 얘기했습니다. 2019년 일이에요. 왜 지금 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순댓국 먹으면 서민적이라고요? 기자님 너무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세요? 김제동 본격 정치행보? 중대재해법 농성장 등장.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김용균 씨 어머니 그리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와 인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격 정치행보라고요? 제가 그 김제동 씨를 좀 잘 아는데요, 본격 정치행보하는 사람이 집 밖을 안 나옵니다. 밖을 안 나오고 강아지하고 집 앞을 이렇게 산책하는 게 다예요. 밥을 굶고 있다고 해서 잠깐 안쓰러워서 추운 데 있어서 잠깐 다녀왔대요. 본격 정치행보라고요? 본격 정치행보면 김제동 씨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왜 순댓국 먹었냐고 1년 전에.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기자님들, 이게 사실이 아니라 낚시잖아요, 낚시. 사실이 중요하지 않죠? 정의도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세요, 기자님들? 3716님은 순댓국 서민 음식 탈퇴한 지 엄청 오래됐슈. 요즘 한 그릇에 8,000원 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네. 순댓국밥집 주인한테 좀 물어보시던가요. 기자님들 기사 너무 쉽게 쓰세요. 마스크 없이 코로나 대책회의 온 여가부 장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정영애 여성부 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 종합총사에서 회의에 나왔어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랍니다.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했다가 비서가 장관님 마스크 그러니까 회의장 나가서 착용하고 입장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초등학생들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없으면 밖에 안 나간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친구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맨 얼굴을 다 마스크 쓴 얼굴만 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장관님 좀 그냥 그렇네요. 배달 중단하라, 전국 폭설에 배달 노조 긴급 성명. YTN 기사인데요, 어제였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배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그러니까 그 배달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원인가 보죠. 폭설이다.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고 있다.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오른 라이더들은 고립됐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달을 시키는 거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오는 날 빙판길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다치겠다고 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이 얼어 있어가지고요, 미끄럽습니다. 제가 이거 잘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가요, 눈밭에서 타면 더 멋있고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 번 탔는데요, 재밌기는 한데 잘 넘어지더라고요.
눈밭에서 넘어지면 안 아프냐고요? 엄청 아픕니다. 지금은 조금 이웃을 좀 바라봐야 될 때 같습니다. 지금 배달시켜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막고 싶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배달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또 배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오토바이로 눈길, 빙판길을 달리는 거는 진짜로 절대 막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을 서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고를 많이 당해봐서 좀 아는데 절대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법안을 만들 수도 없고. 당분간 오늘 내일 주말까지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죠. 배달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배달 행위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안 됩니다. 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요. 눈길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자도 엄청 많이 오네요. 김라님님께서 이런 날씨에는 배달시키지 말자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배달시키지 말고 배달도 하지 마세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8113님, 여의도 줍빌 엄청 기다렸는데요. 오늘도 동물 뉴스 하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추워졌는데 동물들도 많이 춥겠어요. 그런데 동물 뉴스 취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뉴스가 없어요. 찾았는데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1303님은 5살 손자가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못 나가는 줄 압니다. 여가부 장관이 노마스크 상태로 회의 참석, 10만 원 벌금 부과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서 우리가 마스크 잘 써야죠. 1274님, 이곳은 시흥시 경비원들이 눈 치우느라고 하루 종일 밀어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네요. 어느 경비초소에서. 경비원분들이 또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고생하시는데 또 눈 오면 더 고생하시는구나. 더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8891님, 맞아요. 어제 퇴근길에 2번이나 봤어요. 오토바이 넘어지는 거. 퇴근길에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넘어지는 게. 남편이 같이 차 세우고 같이 세우고 왔어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오토바이 넘어집니다. 이 빙판길에 타는 거는 진짜로 엄청난 자해의 행위입니다. 5476님, 오늘 아침에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전부 내려서 밀어주더라고요, 버스를. 아직은 따뜻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따뜻하죠. 우리 국민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3130님, 남편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분들 아침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남편이 엄청 훌륭하네요. 일단 오전 식사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늦을까봐 남편이 새벽부터 출근했어요. 일하시는 모든 분들 퇴근길에도 모두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사 귀한, 안전 귀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은 정말 길 것 같아요. 때론이 아니라 너무 길 것 같아요. 네, 패닉의 달팽이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요.